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032호 무형자산 웹사이트 원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란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인터넷상의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한 기업 자체의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외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사이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촉진 및 광고, 전자적인 용역 제공, 재화와 용역의 판매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반면 내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사이트는 회사의 정책과 고객의 세부 정보를 저장하고 관련 정보의 검색을 위해 사용합니다. 해석서 제2032호 무형자산 웹사이트 원가는 웹사이트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지 여부와 그러한 지출의 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이 해석서는 웹서버, 스테이징 서버, 프로덕션 서버와 같은 하드웨어의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기업의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출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8과 개념체계에 따라 용역의 제공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또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및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사이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출은 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첫 번째 논제인 웹사이트가 내부 창출 무형자산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보면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일반적인 예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추하면 웹사이트는 무형자산의 또 다른 예가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웹사이트 원가의 적절한 회계 처리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 인식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에서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경우 기업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사용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및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 조건뿐만 아니라 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웹사이트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4번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 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와 같이 웹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 웹사이트가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가로 4번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가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웹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의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활동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웹사이트 제작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세부 사항을 정의하고 다른 대안에 대해 평가하며 선택 사항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 구조를 개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메인을 등록하고 운용 소프트웨어 및 운용 프로그램의 코드를 개발합니다. 또 웹서버에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화면 배치와 색상과 같은 웹페이지의 외양을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기업,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콘텐츠를 생성하여 웹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개발이 완료되면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웹사이트의 응용 프로그램, 하부 구조, 그래픽 디자인 및 콘텐츠를 유지하고 향상합니다. 기업 자체의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출은 기준서 제1038호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계획 단계는 연구 단계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 구조 개발 단계, 그래픽 디자인 단계, 컨텐츠 개발 단계는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광고와 판매 촉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면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아니라면 개발 단계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의 제작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며 필수적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취득원가가 완전히 상각되었고 콘텐츠가 그 이후에 웹사이트에 제공된 경우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저작권의 취득원가는 웹사이트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의 개발이 완성되면 운영을 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8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재평가 모형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을 참조하여 결정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에 대한 활성시장은 존재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웹사이트에 대한 원가는 원가 모형으로 적용됩니다. 무형자산은 항상 유한 내용 연수를 가지므로 자산으로 인식된 웹사이트는 그 내용 연수의 최선의 추정치 동안 생각합니다. 해석서에서는 웹사이트의 내용 연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나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무형자산은 기술적 진보와 영향을 받기 쉽고 과거 경험상 기술 변화가 빨라 웹사이트의 내용 연수는 짧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해석서 제2032호 무형자산 웹사이트 원가의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